부자 속성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수업부터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먼저 해볼게요. 이것은 부자의 110일까지 생각하는 법 36쪽입니다. 36쪽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부자 수업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부자가 되지 못한 1차원적인 이유는 competence인데요. 이 competence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공직에 앉혔는데 그 공직에 앉힌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못하면 그것도 자기 할 일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회계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자기 일을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뭐 우체국에 가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못하는 것도 일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일을 일단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잘 하려면 몇 가지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제도가 좀 그래요. 미숙해서 우리가 왜 그 전공을 했냐고 물어보면 점수에 맞춰서 그 일을 했다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점수에 맞춰서 우리의 전공과 직업을 결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외국 교육이 더 좋은 이유는 이것에 집중을 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외국에서 자주 하는 말이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favorite, 이런 걸 물어보면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분들이 저희 오렉스 멤버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를 안다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오래 할 수 있고 무엇에서 보람을 느끼고 무엇을 그러므로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만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거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떤 특정 직업군이 더 좋은 거다, 뭐 어떤 직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 거다, 이런 거를 선택해서 혹은 성적에 맞춰서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걸 힘들다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로 거듭나려면 첫 번째로 내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고 무슨 일을 좋아하며 무슨 일을 오래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부자가 아니시라면 자기 일을 못해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포토그래퍼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제 일을 못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얻지 못했었고, 근데 제가 제 일을 잘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줄을 섰었고, 그런 겁니다. 그 영어를 가르칠 때도 제가 제 일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저기 뭐 제자들을 찾지 했었는데, 제가 제 일을 잘하니까 이제 너무 줄을 서가지고 저희 뭐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저의 시간 한정되었고, 뭐 그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벌 거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데서 얻는 부가 훨씬 커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투자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알아야 되고 그 감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한다는 말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세무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를 또 2년을 1년은 저기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 383 최종 돌파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심장병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전역을 하고, 나머지 1년은 해운대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세무과에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지만, 근데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잡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냥 앉아있지만 않고 저는 시스템을 짰어요. 이렇게 맵을, 지도를 딱 그려가지고 거기서 따다다다다다 시도해서 그 시스템별로 짜라락 했더니 저희 세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세금 수입이 되게 늘어나서 저희 세무과에 높으신 분들은 상도 받고 표창장도 받고 하셨는데, 근데 정작 그 일에 기여한 저는 뭐 별거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건 아무리 공무원이고 월급 얻는 일이더라도 그 일을 창의적으로 잘하시면 혹은 체계적으로 잘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군대를 간 거였으니까 그렇게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를 전설이라고 부른대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뭐
저기 일을 잘한다는 건 정말 큰 겁니다. 일을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운전하실 때 보면은 도로에 우리나라는 도로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색깔로 페인트한 거 아세요? 그건 어떤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칠해줬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당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창의적으로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그걸로 더 부자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약사는 그냥 약국에서 사람들 이렇게 약 이렇게 필요한 거 주는 거지만 그 약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뭐 공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부차적인 수입들을 벌고 계시죠.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건 그런 거를 말합니다. 내가 일을 코어인 아주 중심이 되는 일을 정말 잘하고 그 밖의 것들을 잘하시면은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돈의 심리학 읽으셨나요? 저도 그거 영어 책으로 읽었는데 거기에는 그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평생 주유소에서 40년을 일했고 나머지는 경비원을 일을 했어요. 근데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기름 넣어주는 일을 하고 경비에서 일을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그렇게 버는 돈을 저축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해서 자기가 죽을 때쯤에는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도 해요.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그런데 미국 주식이 계속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에 이 정말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integrity인데요. 영어권은 integrity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정말 대부분의 기관에 제 3대 가치 중에 하나가 항상 integrity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have integrity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해요. 특히 미국사에서도 integrity한 단어를 많이 말해요. 근데 그 integrity의 의미는 겉과 속이 같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을 보시면 아니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기업들도 가족의 우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CEO를 외부에서 하지도 않고 그 가족 내에서 계속 승계를 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렇게 주식을 그렇게 뭐 하고 뭐 조작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성장의 가장 주축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부재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S&P 500은 쭉 하고 있고 나스닥도 쭉 성장하고 있죠. 그거는 투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지만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기반이 되어 있으면 내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36쪽에 읽어보시면 여기에 있는 저기 영어로 된 부분이 주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첫 번째 one is inability and inaptitude라고 썼는데 inaptitude는 일을 심각하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못한 나머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inaptitude 정도의 일이고요. 그리고 일을 할 능력이 없는 게 inability 되겠습니다. 왜 뭐 영어 시간에 able to 배우셨죠? able은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할 만한이라는 말인데요. inability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능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잘하시면 그걸로 부자 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강의로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로는 일단 이걸 좀 읽어드릴까요? 이게 The other is inefficient spending or mismanagement of money. 돈을 잘못 다루거나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주로 감정적인 반응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일을 빨리 시작했어요. 제 첫 직장은 맥도날드였고 그 다음부터 점점점 시급이 높아지는 일로 빨리 넘어갔어요. 빨리 배워서. 근데 그때 제 또래들은 아무도 돈을 벌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투자도 고등학생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누구보다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혹은 여자애들을 만나면 제가 다 사주었어요. 되게 그때는 굉장히 비쌌던 그 아웃백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사줬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후회해요. 제가 뭐 벌어봤자 알바로 얼마나 벌겠어요. 시급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3천 원, 2천 원대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웃백을 사 먹으면 몇만 원이잖아요.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돈을 썼던 거를 지금은 좀 후회합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그거를 다 모아서 그걸 투자했었더라면 제가 미국 주식을 그때부터 좀 샀었더라면 그때가 2007년이었으니까 네. 그때 S&P 500을 샀었더라면 지금은 그게 몇 배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10배?
제가 그 수치를 이 책에다 써놨는데 저는 숫자를 좀 잘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감정적으로 다루는 게 또 안 좋은 이유는 혹시나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게 경제라는 건 항상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샀을 때 갑자기 30%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에 대한 신념이 있으면은 그걸 버틸 수 있어요. 그 회사에 대한 신념은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업. 그 사업이 사람들이 계속 원하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goodwill을 좀 단순화해서 설명드렸는데 goodwill이 경제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goodwill은 그 회사의 가치인데 이게 뭐냐면 그 회사의 로얄 커스터머, 그 회사를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명성, 이런 브랜드, 그런 신뢰도, 뭐 그 회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 그거를 goodwill이라고 경제에서는 설명해요. 저기 회사를 판단할 때 비즈니스에 goodwill도 포함입니다. 그런 걸 보신 다음에 그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재화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면은 일단 비즈니스는 틱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니지먼트예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integrity 정직하고 그리고 able 자기 일을 잘하는지를 보시고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있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잠시 떨어졌더라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아주 문제가 있었던 어떤 보험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그 회사가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였거든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회사의 경영진을 알았어요. 직접 찾아가서 경영진을 만나보았고 또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이 그 회사의 임원으로 있었어 가지고 그 회사를 잘 알고 있었고 그 회사가 다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그 경영진, 그걸 운영하는 그 디렉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그때 떨어졌을 때 확 사가지고 그 회사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잘 아셔야만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K로 시작하는 메시지 앱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그 뭐 조작으로 해서 그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인테그리티가 부재한 사람은 회사가 안 좋은 거고 또 이렇게 당연히 전 국민이 다 쓰는 메시징 앱인데 백업이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어디 뭐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난다고 전체 서비스가 멈춰버리면은 이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거겠어요. 항상 백업이 있어야지. 그렇게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겠죠.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는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잘 대응해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패티가 덜 익어서 그걸로 해서 몇 명이 죽었거든요. 햄버거병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조금 오래 걸리고 있긴 하는데 그게 뭐 역사적에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잘 대응해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은 회사입니다. 맥도날드가. 지금 주가가 조금 원래 그런 모양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돈을 소비를 하시든 감정적으로 돈을 다루시면 이게 부자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계적이어야 돼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다룰 때는 AI가 되자. 그게 저의 모토인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당신의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잘 산다는 말의 뜻은 지금 살아있는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고 덜 중요한 것, 돈을 버는 것, 무슨 돈을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차적인 겁니다. 도구예요.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니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부자의 111가지 생각하는 법 맨날 읽으세요.